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와 전남의 친환경 농업이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성공단이 머지않아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남 지역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감 선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단일 후보가 결정되고 장이국 시교육감도 내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벼 농작물 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가운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달 8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특사였던 박지원 의원은 어렵게 찾아온 남북 평화 분위기를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명문화되고 남북의 두 정상이 공동 발표를 한 데 대해 박지원 국회의원은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차대한 상황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완성하려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실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운전하도록 이 세 정상이 삼박자를 갖춰 나가도록 우리 국민들이 다 지원하고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과 북의 교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내년에 치러질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국제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업 기술은 남북의 농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으로 가서 함께 경작을 하는 또 북한 농업 구조 개선을 해주는 시대도 열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이 미랄이 돼 탄생된 4.27 판문점 선언이 민족 화해와 번영의 시대를 힘차게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016년 겨울 허겁지겁 짐을 싸서 개성공단을 등지고 빠져나왔던 민간업체들도 남북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년간의 큰 고통을 딛고 새로운 경제 교류가 가능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미역의 잎과 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차 미역 가공 작업은 기계로 할 수 없어 모두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줄기는 기계를 찢을 수 있어. 네. 이거는. 예. 이거는. 예. 이거는 못해. 사람 손으로 해야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난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초까지 10년 넘도록 모두 북한 주민들의 손에 맡겼던 작업입니다. 400여 명의 북측 노동자가 했던 일을 고작 40여 명의 직원들이 맡게 되면서 업체의 생산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 해 1만 톤에 이르렀던 미역 작업 물량은 올해 600톤으로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뚝 떨어졌고 수출 수요도 채우기 버겁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시절 미역을 담아 냉동 창고에 있었던 상자들이 텅 빈 채 야적돼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없고 이게 수작업으로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문이 열리는 게 좋겠죠. 개성공단이요? 예. 전남의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담양의 전자부품업체 등 모두 2곳. 2년 동안 묵혀둔 개성공단의 생산 설비를 다시 가동할 날을 이번 정상회담이 앞당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다소 덥겠습니다. 담양 24도, 나주가 23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덥더라도 해가 지면 서늘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낮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동안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다행히
다행히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6.4도, 영광 15.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5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과 담양, 화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1도, 강진과 장흥 22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5도, 구례 23도, 순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감 선거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교육 정책의 틀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본선거는 3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시민 경선을 통해 정희곤 전 광주시 의원과 최영태 전남대 교수 가운데 한 명이 단일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주말에 진행된 여론조사와 이번 주 실시되는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다음 달 5일쯤 단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은 시민 경선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삼선 도전을 선언한 장휘구 교육감은 이번 주 화요일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대 총장을 역임한 고석규 예비 후보가 사람 중심의 포용교육과 미래를 여는 창의 융합교육을 슬로건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나주교육지원장을 지낸 오인성 예비 후보는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비전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교조 전국위원장 출신인 장서궁 예비 후보는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를 기치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의 권한을 큰 폭으로 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만큼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선거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가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오늘부터 나흘간 예비 후보 4명을 뉴스투데이에서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 첫 순서로 이정선 예비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의 핵심 공약이자 정책이 광주시민교육지원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어떤 건지 먼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광주교육시민지원청은 시민들이 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치 모델입니다. 전국 최초인데요. 시민들에게는 교육 주권을 되돌려주고 또 교육청과 선생님들에게는 불필요한 업무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방과후와 돌봄 그리고 취업 지도 그리고 학생 상담과 학교 폭력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대략 전체 예산의 1%인 200억을 그리고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받게 되어지고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교육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그러한 협치 모델이자 전국 최초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이라든지 생활지도 외에 선생님들의 업무를 이 교육지원청에 맡기겠다 그러한 이야기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후보님의 모토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광주시민교육지원청의 공약, 광주시장 예비 후보뿐만 아니라 구청장 예비 후보들과도 같이 함께했는데 그 내용들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시장 예비 후보하고 구청장 예비 후보 그리고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시장 예비 후보님께서도 제안을 수용해 주셨고요.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은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 함께 하셨던 3분 중에 이 한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분 구청장님께서 이 공약을 1번 공약으로 구청장의 공약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구청장 예비 후보도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처음에 혁신교육감 시민 후보에 경선에 참여를 하셨다가 다시 이제 불참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볼까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불참을 선언했다라기보다도 저희가
저희의 제안들이 수용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꼴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짜 진보를 몰아내고 진짜 혁신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현 교육감의 8년 업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 교육감의 대척점에서는 후보를 선출할 거로 생각했었는데요. 또 다른 유사한 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고 네. 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이 하나도 수용되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왕따 당하는 그러한 꼴이 되어서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진짜 누가 혁신교육감 후보인가에 대해서 직접 묻는 것이 오히려 더 혁신교육감, 광주교육을 혁신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시민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동안은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들 만났는데요. 광주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는 실력 광주가 너무나 저조하게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력 수준이 좀 떨어졌다. 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굉장히 이제 전국에선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이제 방치된 결과 인성이 좀 사납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그리고 이 자살률이나 행복 지표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통 행정에 대한 밀어붙이식 행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교 환경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성면 학교랄까 등하교 안전 이 한 문제랄까 먹는 문제랄까 이 공기 특별히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조금 더 청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도 준비된 교육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학을 학부에서부터 전공하고 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또 총장까지 마치면서 이론적인 이 교육학적 지식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문화연구소나 광주교육 해바라기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나가서 모델을 개발하는 실천적 지식을 갖춘 준비된 교육학과 관련되어진 준비된 이 후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제가 광주교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최우수 교육대학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CEO형 그 교육행정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외 유학을 하고 해외 여러 나라 교육을 섭렵한 그래서 이 글로벌 리더십도 함께 갖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줄 아는 혁신교육감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서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후보들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보현 광주 서구청장 예비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대성 예비 후보의 전과 세 건이 모두 음주운전 전력으로 밝혀졌다며 도덕성에 흠결이 큰 서 후보는 당장 사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대석 후보 측은 10년이 훨씬 지난 음주운전 전력이라며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을 얻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중당 광주시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김종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방선거 승리 당원 결의대회와 선거대회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중당은 광주시장 선거와 광주 지역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 모두 30여 명의 후보를 공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SNS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끊이지 않는 갑질 관련 뉴스와 순천만 국가정원 봄꽃 축제 소식, 그리고 광주 MBC가 자체 제작한 SNS 콘텐츠였습니다. 자세한 댓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 하나. 바로 지난 2014년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한 중년 여성이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건데요. 공개되자마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속의 여성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로 알려졌는데요. 저러는 이유는 뭔가요?
끝내버리자. 이해할 수 없는 갑질 문화가 하루빨리 청산되길 바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은 인권 사각지대라며 이러한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시사하는 댓글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축제의 계절이 돌아온 만큼 순천만 국가정원 봄꽃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많았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정원 문화도 체험하고 무려 1억 송이나 되는 봄꽃의 향연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봄꽃 축제. 축제가 열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시민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가고 싶다. 야, 이건 무조건 가야 한다. 예쁘다. 당장이라도 순천으로 떠날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시작된 이 축제는 다음 달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얼굴 분석 어플리케이션 아시나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얼굴 사진을 찍으면 나이를 분석해 알려주는 건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든 광주 MBC의 SNS 컨텐츠도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24세 축하합니다. 연빛나 아나운서님은 이로써 자신감 급상승. 마지막 사장님 귀여우시다. 영상 속 출연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시민들도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본인의 얼굴 나이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얼굴 나이가 몇 살로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타석은 9번 심우준.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역시 3루수 쪽. 1루 쪽 초구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두공이 정확한 송구를 하지 못하면서 실책이 기록됩니다. 사실 너무 평범한 타구였는데 네. 볼카스 트레이트 잡아당겼습니다. 힘있게 뻗어가는 타구 좌중간으로 멀리 갑니다. 3점 넘어갔습니다. 선제 투런 홈런 박경수. 이번엔 제대로 걸렸습니다. 우측한 타구 확장 넘어갑니다. 연이틀 홈런포를 가로가는 멜로와스 주니어. 잘 맞춘 타구 이번에도 안타입니다. 오늘 경기 세 번째 안타를 때려낸 최영우. 이번에 장타 코스 2루까지 들어갑니다.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투수키 넘겼고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최영우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타석에서 적시타를 때려내는 황현우.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의 타석이고요. 4구째 높았습니다. 밀어내기 몰래. 자, 올라와서 이상화가 볼만 8개를 던지면서 한 점을 내주는 KT입니다. 스코어 4대2. 수비행구 몸에 맞았습니다. 연속 밀어내기. 이제는 4대3 한 점 차. 원앤투. 변화구 들어갔습니다. 루킹 삼진. 스윙 삼진아웃. 경기 끝. 김재민이 승리를 지켜냅니다. 최종 스코어 5대3. KT 위즈가 기아와의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장식했습니다.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여전히 저조합니다.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은 6월 29일까지, 또 이양 직파가 어려울 경우는 다음 달 8일까지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우식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0%와 30%를, 실제 농가가 20%를 부담합니다. 재해가 있어 보험금을 받으면 좋지만 재해가 없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순수 보장형이라 선진국에 비하면 가입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 가입 대상 품목은 총 57개.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일부 품목을 빼면 가입률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벼의 경우 오는 6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가뭄 등으로 이양 직파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8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벼 1헥타르를 기준으로 약 40만 원의 보험료 가운데 실제 농가 부담은 8만 원. 여기에 올해부터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지난해 신안에서는 벼 1헥타르를 재배하는 농가가
자부담 8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가뭄 피해를 입어 494만 원의 보험금을 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라도에 처음으로 우박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박에서 나가는 과수보험료, 그다음 벼보험에서는 가뭄, 그다음에 그런 게 저희 전남에서는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8만 4천여 헥타르로 전체 재배 면적 16만 1천 헥타르의 52%였으며 이 가운데 가뭄 등 1만 400헥타르가 피해를 입어 6,100여 농가가 242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700억 원을 확보해 농작물 재해 보험을 지원합니다. 도는 특히 자연재해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작물 재해 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포장 수단으로서 유일한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해 주시면 나중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피해가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전반적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의 가장 유용한 대비수단은 농작물 재해보험. 앞으로 재해별로 품목과 품종, 재배 방법, 지역과 시기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보험 상품 개발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11, 13부는 세월호 참사 1심 재판 과정을 기록한 세월호 사고 관련 제1심 재판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는 189쪽 분량으로 참사 2달 뒤인 지난 2014년 6월부터 8달 동안 선원과 청해진 해운 임직원, 해경 등 피고인 48명의 1심 재판 과정과 판사들이 느낀 소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서에서 피해자들이 찍은 동영상을 법정에서 일부 재생하지 않기로 결정해 유가족들의 오해를 샀던 일을 아쉬움으로 꼽았고 피의자들의 선고 전 구속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현행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항쟁 때 거리방송을 했던 여성 가운데 한 명인 차명숙 씨가 계엄군의 모진 고문에 대해 폭로할 예정입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차명숙 씨는 오늘 오전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항쟁 직후 505 보안부대에 끌려가서 당했던 계엄군의 고문 행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차 씨는 5.18 당시 차량에 올라 헌혈과 항쟁 동참 방송을 했던 여성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의 해묵은 현안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성패가 오늘 중으로 판가름 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5곳이 오늘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사업계획서를 낸 업체가 있을 경우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0년 공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심사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